사부님께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24일 토요일이네요. 네. 8월 24일 같으면 8월달도 거의 다 가는데 지난번 일주일에 천마디가 뭐였습니까? 한 이야기가 손살처럼 일주일이 지나간다. 바로 손살 뒤에 다음 주 또 올 것이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손살처럼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그만큼 일주일 빠르다는 이야기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했던 거를 딱 한 대목만 쫙 기억하면 이 시간 개념을 왜 저 이야기 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손살에 대한 그래서 하나의 시간적 개념이지만 화살의 목적지는 뭡니까? 그렇죠. 그걸 딱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손살하면 벌써 화살에 대한 목적지, 화살 날아가는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인지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일주일 만에 내가 정확한 목표 관영 안에 그나마 9점, 10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목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화살 떠났구나. 아이고, 일주일도 갖고 이러면 그 1차적 생각되는데 손살하면 이거 다음 주에 내가 뭔가 하나는 정확하게 목표에 들어가겠구나. 또 시작부터 이제 또 시작부터 이렇게 말꼬리가 딱 잡히면 시작부터 이래 되는 거야, 이제. 일단은 내가 천부경 봉도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관영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인지를 딱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지를. 그게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지. 그냥 앉아 머리 맨날 끄덕끄덕 하다가 시간 지나가면 취임성을 지나다 보면 인생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항상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복귀해도 영상을 봤으면 좋아요 딱 눌렀으면 영상 끝까지 봤다는 뜻인데 그럼 그게 한 구절 딱 가져가야 돼. 여러분들 했던 말도 하나 가져가야 되고 여기서 제가 했던 얘기 하나 딱 가져가야 일주일 동안 이게 내 목표가 뭐다. 내가 이번에는 진짜 말래 한번 안 하고 지나가겠다. 이거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그런 목표를 딱 세우면 그게 바로 손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보세요. 지난번 제 그 이야기 했는데 벌써 여기 시청자들은 그냥 클릭했다가 다음에 올라왔네 클릭하면 끝난 시간이 만큼 짧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영상을 찍었지만 시청자는 그냥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올라왔네 탁 하는 그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극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 뭐였냐, 시청자들은 영상 기다렸다가 콕 눌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청자 여러분 자신한테 보여줄 그 일주일 동안 뭘 했나를 인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음 주에 또 틀림없이 또 시킬 건데 내가 준비를 얼마큼 했는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정통해야 돼.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큼 인지하고 있나, 얼마큼 여기에 정성을 들였나, 내가 수련에 얼마큼 집중하였나가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몇 시간 했다가 중요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제가 바라는 결과 인지 어느 정도까지 도착했나, 어느 정도 정성을 보였나,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공력 올라간다고 중요하거든요.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을 들였다, 애를 바쳤다, 애를 갖췄다,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더더기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또 우리가 뭐 여러 정보에 대해서 이런 기에 대해서 뭐 도법에 대해서 공력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상 오는데 사실은 다 여러분들 군더더기 다 내려놓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고 또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는 보니까 조금 그래도 옆에서 닭모이 먹으니까 자기도 또 먹으려고 또 뛰다가 또 먹는 척이라도 이제 하는 꼴이 된 거라 이제 겨우 이제 자꾸 올리니까 이제 자기는 안 올리면 뭔가 이상하고 또 뒤떨어진 것 같으니까 또 뭐라고 한마디 올려야 되니까 또 올라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게 매일매일 올라와야 되는 거라. 일주일에 한번 올라오는 게 아니고 깨봐서 겨우 금요일 되고 전부 다 금요일 되고 목요일 금요일 되고 급해가 그냥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저녁이든 아침이든 딱 일어나면 어제 했던 거 딱딱딱딱딱 밤 12시 끝나면 12시에 단톡방에 딱딱딱 안 가면 벤저 딱딱딱 그게 습관돼야 되는 거야.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 부자는 습관이다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부자는 습관이다. 이 습관이 다르거든, 부자는. 근데 여러분은 도인은 습관이다. 도통은 습관이다. 도통은 습관. 그게 여러분들 공부 딱 하면 딱딱딱딱딱 밤 12시 새벽이면 시간 관념 없이 딱 올리면 다른 분도 내가 공부 끝났을 때 딱딱딱 올리고
몰아서 해야지 한번 잃어버리는 거 안 돼. 거기서 끝나자마자 수행 끝나면 단사 매운 딱 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바닥딱딱딱 올리고 들어가면 돼요. 그게 습관이다. 도통은 습관이다. 이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뭐 내가 꼭 그거 말해야 되나 내가 했는데 이거 하고 했는 걸 그냥 정스럽게 습관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잉 틀려요. 일주일에 한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은 이게 그냥 면피를 하고자 어떻게든 면피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붙어 있고 습관적으로 올리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숨쉬듯이 하는 거니까. 그래야 그게 6일 동안 단톡방에 개인이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번씩 올리면 그게 빽빽 올라와야 돼.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귀찮아. 그것도 매 한다는 게. 그런데 그게 습관이거든. 귀찮지만 왜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되기는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무조건 해와야 되잖아. 안 하면 맨날 손바닥 때리고 그죠. 발바닥에 자루가 때리고 이러니까 요즘 안 때리지만 그것처럼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숙제는 내주면 군인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자기 불침번 초소 근무면 무조건 가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거는 뭐 자기가 안 가면 안 되잖아. 군인들은 학생이 무조건 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도인들은 무조건 하고 해야 돼. 하루에 뭐 10분을 오물 창고를 하든지 천풍에 외우든지 그게 습관돼요. 딱 습관. 지금은 소형 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도 독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귀찮지만 남한테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해도 나는 뭐 하나하나 열심히 하지. 그건 지욕심이라. 한 배를 타고 한 도반이면 내가 막 세밀하게 올리고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억지 참고 안 가고 모임에도 안 가고 했다 촥 이렇게 만리장성같이 딱 적어놔면 그거 본 도반님들이 아 저분 저렇게도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뭐냐 해야지. 그 도반들 위해서 하나에 자기 정근과 도반들 위해서 하나에 나눔이거든요. 이 정보. 그래야 저도 보고 아 뭐 좀 공부 좀 하는 폼이 좀 작네 이렇게 인지해 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서 쭉 수행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업했던 레벨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의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공동체로 가는 조금 부족한 사람은 월반에서 갈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이거 다 아는데 좀 다른 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꼭 더 위에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반이에요, 그게. 내 말 그냥 꼭 참고 말 하나 속이고 나는 뭐 정도 기본인데 막 이건 뭐, 난 안 적어도 뭐 저거는 아예 기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한 도반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자기 거 안 알려주려고 말 안 하려고 우리 농부들도 마찬가지 자기 특별하게 기술을 남한테 안 알려주는 게 이게 이상해,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 이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나눔이 있어야지 자기만이 가져가겠다는 비법을 꽁치기 시작하고 구리 알처럼 지어 넣기 시작하면 독단적이 되고 대인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귀찮과 수고로움으로 도반과 시청자와 도에 관심 있는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도움된다는 걸 항상 그렇게 마음을 열고 호흡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게 공부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 단체에 수용이 있지만,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더 많아, 단체고 뭐. 자, 신불경에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안 되는 거. 신불경에 금기하는 조건이 뭐가 있는가요? 수영 안 하면 안 된다. 또. 숙제 올려야 된다. 그 하지 마라 아니지 하락한 거지 그건. 하지 마라 하는 거 뭐 있는 거 금기하는 거 하지 마라 하는 거 한 가지 떼보세요. 주위에 빛을 비치지 말아라. 무조건 얼굴이 나와야 된다. 그 나와야 된다고. 키우지 말아라. 네. 수용. 시험 키우지 말아라. 반성해라. 시기를 하지 마라. 또 수영 기르지 말라는 말 아니고 얼굴을 깨끗하게 단정하라는 말을 했는데 자, 하락하는 건 뭐든가요? 하락하는 건 수련이 주자거라. 밴드에 얼굴 나오게끔. 얼굴 나있고 하락 댓글 써라. 하락하는 진짜 많다 그죠?
예. 하지 마라 하는 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수행하는데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보면 안 되고, 무엇을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을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말하는 초발신자, 이 준생들한테는 손 들고 버스 건너가라, 횡단보도 건너가시고, 어른들은 그건 안 해도 지가 눈으로 다 보고 건너가잖아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되게 군더더기거든요, 그게. 쉽게 쓸데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제 표현을 부르자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안 하면, 그럼 된다는 보장하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100가지다, 200가지다. 그걸 다 안 했다. 그럼 된다는 걸 보장하냐? 보장합니까?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고, 하락하는 것을 100가지, 그거는 했을 때, 된다는 보장합니까? 네. 음. 하면 되죠. 그거는 확률이 더 높다. 하지 마라 그 아내가 된다는 것보다 하락해가지고 하는 것이 될 확률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생명이다. 투자를 어느 쪽에 할 것인가? 하락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좀 향내 좀 맡았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금기하고 저것도 금기하고 그래서 이까지 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그거는 내려놓고 하락하는 것만 호흡하라, 공명하라, 순수하라, 제대로 쏴라, 제대로 행동하라, 제대로 수행하라, 운동하라, 하락하는 게 해가지고 결과 얻는 것은 어느 것이 낫나지요?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알딱하고 잘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것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 더 나아요. 그게 음양이치거든요. 항상 하지 마라, 죽음, 저주 이런 거 전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상대에 대한 길을 눌리고 공포심을 주어서 하는 단어예요, 전부 다. 그러나 숨을 바르게 쉬어라, 육체가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잘 웃어라, 저렇게 생각하라, 행동하라, 이건 다 양의 에너지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거의 다 음의 에너지를 갖다 끌어서 교리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리가. 여러분들 그 눈을 떠야 돼. 그러나 반대, 굉장히 헌정하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선택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제대로 밝으면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가리지 말고, 때와 장소, 시간 가리지 말고, 옷을 어떤 옷을 비싼 거 입어야 되니, 무슨 색깔 입어야 되니, 무슨 보석을 차야 되니,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살면서 사회적인 도덕에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일, 그런 걸 기분을 삼아서 살면 돼요. 도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도의 목적이 내가 행복하고 보는 상대도 행복하게 나를 보면 되고, 보는 사람까지도 행복해지면 그게 도의 완성이에요. 유화세계인데 아름답게 꽃이 피면 보는 사람이 눈이 즐거워요. 꽃이 아름답게 피면 그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로써 많은 벌과 벌레들한테 그 향과 꿀을 줄 수 있고, 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대로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신선은 하늘 위로 날리고 구름 위로 날리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남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는 생활 속에서 파고들어서 하나의 점이 떨어져가 그 점에서 밝음이 사방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목표지. 내 하나 들어가서 전체를 암흑 속을 집어넣고 내 속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블랙홀처럼 내 법에, 내 조건에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정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신통력, 신비향, 공포심,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촌에 지금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이랑 일으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공부를 함으로써 첫째 본인이 자등 스스로 밝아지고, 내 밝은 빛 하나가 딱 떨어지면 주위가 다 환해져야 돼요. 늘 웃고 들끓고 깔깔거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 밝음이 가족과 친구들한테 번져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호흡도 보내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밝음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하나의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둬야지. 만화 영화처럼 아이게 공상에 빠져가지고 아이게 초등처럼 뭐 마음도 들이고 하늘 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 공부하면서 도통해가 뭐 신통 부리고 뭐 보여주고 거기에 빠지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제가 말하는데 그걸 허황된 생각하면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인생.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어도 인생 낭비하는 것이고 그걸 추구해서 쫓아가도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일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생은 다른 무대에서 다른 에너지로 다른 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생에서 하는 연출은 딱 한 번이에요. 그때 제대로 딱 듣고 제대로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바랄 만큼 교육을 가져가야지. 쓸데기 없는 것에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돈 낭비하고 그래서 비평하고 의심하고 악평하고 그럼 결국 자기 손해다. 악평하면 악평하는 순간 뇌에서 그 단어가 자기 머리에 남기 때문에 본인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상에는 댓글이 없어. 우리 도반들조차도 댓글 안 쓰는데 왜 댓글 안 쓸까? 그게 참 의무이라. 보긴 보고 봤는데 아무 말이 없을까? 그 의무이고 아유 저렇게 그냥 뭐 시부리는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고 또 제대로 실행해야 된다. 실행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단체에 가서 내 공부 몇 년 했다. 나는 뭐 기맥이 열렸다. 나는 뭐 주천 열려가 내 몸은 유체 이탈도 된다. 말했지만 그것을 평범한 도반들한테 증명해내야 되고 그것이 일상화돼야 그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 호흡이 일정하게 늘 한계 같아야지 어쩌다 하면 되는 거 가지고 내가 호흡을 3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 호흡을 늘 3분 한다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요. 그냥 앉아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 뭐 1분, 2분 이게 최고예요. 그 5분 호흡하고 10분 호흡한다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5분 호흡한다 하고 5분 동안 얼마큼 에너지가 소통되었고 얼마큼 공이 상승되었나 중요해요. 숨을 오래 참고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호흡이 3초 되더라도 3초 동안 얼마큼 3초 동안 내 몸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었나가 중요해요. 그 3초가 모이면 거대한 금덩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짧다고 걱정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속에 점처럼 작은 에너지가 모이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 점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100개, 10,000개 구슬이 모일 때는 의미가 없지만 그게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됐을 때는 거기서 반사되는 빛이 어마어마해요. 한 개 구슬에서 반사되는 빛은 얼마 안 되지만 반짝이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때 그 빛을 반사시키면 엄청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호흡이 짧더라도 그 짧음 속에 에너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혈자를 지나가고 제대로 주춘을 상기하고 용천과 노공을 제대로 의식하면 그게 모여서 되는 거예요. 호흡이 길다 해서 그게 공이 많이 쌓이고 내공 올라가고 당이 단단해지고 호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큼 집중하면서 짧은 순간을 끊임없이 반복 한결같은 마음을 하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 공력 상승은 밥 먹듯이 숨쉬듯이 하락하잖아요. 숨쉬듯이 그냥 숨쉬듯이 계속 어시 깨질 때 내가 코로 숨쉬냐 어시 깨어난다. 내가 코로 숨쉬냐 어시 깨어난다.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일하다가도 물건 들다가도 내가 깨어있나? 그럼 내가 덥다고 힘들다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샴푸로 머리 감을 때 콧구멍 숨어서 입으로 숨 쉬고 있지 않는가? 그걸 늘 관장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입으로 숨을 쉬고 있지 않는가? 내가 놀랐을 때 입으로 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즐거웠을 때 입으로 또 허허거리고 있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코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래서 숨 쉬듯이 하락하는 말 그 말이에요. 숨 쉬듯이 그냥. 그게 아주 간단한데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숨 쉬듯이 늘 체크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 딱 들 때도 물건 들 때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허리 다치기 때문에 항상 허리 딱 치아가 무릎을 딱 들고 이렇게 씌울 때 내가 지금 입으로 숨을 들일 수 있는 거 코로 쉬는 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 코로 숨을 딱 쉬면서 싹
딱 들어올리고 나갈 때도 딱 허리 편 상태에 딱 허리 일자형에서 딱 놨고 그럼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박스를 하나 들더라도 내가 지금 막 나르다가 입으로 쓰고 있는가 코로 쓰고 딱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저는 코로 쓰고 있거든요. 코로 쓰고 있거든. 아 코로 쓰고 있구나. 그럼 대모 그냥 또 호흡 또 깔아주면 돼요. 대모 힘들면 그늘 가서.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입으로 숨 쉬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입을 안 쓰고 있으면 코로 쓰고 있네.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천장 보고 작업하다 보면 입이 벌어져. 입이 벌어지고 천장 원래 천장을 바라보고 일하면 이때 그럼 또 이거 바보짓 하고 있네. 딱 깨어나는 거 봐요. 또 입 벌리고 해벌레 하구나 딱 하면 벌써 입 딱 다물어요. 천장 보고 작업해도 우리 막 매달리는 게 많기 때문에 천장 보고 작업할 때 딱 입을 딱 닫는 거야. 그게 입 많이 벌어지거든. 하다 보면. 그것도 한 가지를 막 똑같은 일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져 그냥 편안하게 그냥 또 바보처럼 침찌를 흘리고 입 벌리고 있나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코로 딱 의식되는 거예요. 항상 코로 숨 쉰다는 그 의식하는 게 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물음을 계속 끌고 보자 한번.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예 그냥 입으로는 숨 안 쉰다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럼 머리가 그걸 인지를 해요. 머리가 무한 반복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수업 점검하기 전에 또 이야기가 좀 길었고, 김준수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본인의 수행을 하면서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있던가요? 저는 이 수련원에서 수행을 하니까 그 수련만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환경에 이렇게 변화 적응도 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이 기 수련을 하면서 저만의 이제 저는 하나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제가 아직 실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중에 실력이 되면은 만지겠다. 이게 딱 그 저만의 이렇게 딱 가치관처럼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공부 이 사람을 환자를 만져주면서도 제가 공부가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력도 안 되면서 그 만지다 보면은 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내가 선의 마음을 내지만은 그 기운의 작용은 따로 또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다음에 만져야 된다는 게 저는 확실하게 저만의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물론 이제 사부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천지의 기운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 역할만 하면 이제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바꿨는데도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생각을 해봤자면 거기서 도돌이패처럼 계속 돌았지만은 어떤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하나는 궁금한 게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천지 기운을 갖다가 그 환자분한테 연결을 해주는데 그 받는 환자분은 천지 기운은 하나일진데 받는 분은 이분은 기분이 어떻다 다 그게 다르더란 말입니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기초 수업에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집중 수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들어갈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수업은 이제 뒤에 하는데 기는 우리가 소통이다. 기는 시 공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전도체의 내가 얼마큼 기를 잘 흡수하냐, 얼마큼 잘 전달하냐가 말고도 공력이거든요. 얼마큼 잘 전달하냐, 전압이 얼마큼 높냐, 잘 전달하는 순도를 가졌냐, 그 차이인데 사실 우리가 상대한테 기를 이렇게 도움 주면서 복귀해주면서 보기해주면서 상대의 건강에 기를 충전해주는 것은 그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를 자기가 단전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백해서 잡아 당겨서 준다는 의식이 많았고 기존에는 제가 그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저는 하면서도 아직까지 기 치유, 기를 전달해서 부작용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내 몸 이상이 있었다는 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30년 넘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더 오래됐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상대의 기운을 가져와가지고 병을 나수고
그 다음에 다시 원기를 돌렸다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그건 그분만의 특징이고, 저는 그냥 시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잘 전달하는 매개체에서 전달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기가 잘 들어간 통로에 잘 보게 해주면 충분히 효과를 본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한 게 이제 이게 문화관광부, 문화체육부 소속에도 이게 치유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 이게 법적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손대지 않고 그냥 기만 방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세상에서 보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단도직입적 이야기하면 내 가족, 내 형제들은 당연히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건강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하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더 깊이 영상에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건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대한테 길을 아무리 전달해도 본인이 의지, 마음이 반듯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제가 30년 해본 경험에 의해서 기치유를 아침에 제가 절에, 석가탄신을 절에 놀러 가가지고 허리 아픈 그 공연을 보살님한테 허리 펴드릴게요. 그래 허리를 딱 펴줬는데 그 딱 펴주고 딱 돌아서니까 할머니들이 방에 쫙 줄을 앉아있는 거 그냥 순수대로 그냥 똘똘똘 말리가 이렇게 방 작으니까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 못 일어서잖아요. 한 사람 허리 아이고 내 허리 아팠던 거 허리 나왔네 일어서 할머니 가는데 또 보니까 또 볼 쭉방 뺑돌 앉아있는데 못 가잖아. 그래서 아침에 딱 가가 점심도 못 먹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거기서 그냥 다 해주고 나온 거예요. 밥을 안 먹고도. 그래서 제가 해마다 그 석탄일 때는 절에 가서 보살들 무조건 하고 저는 공연장에 딱 들어가서 식당 큰 딱 들어가서 딱 앉으면 보살들 순수대로 딱 와요. 앉아요 그냥 쭉 순수대로. 그럼 끝날 때까지 그냥 풀로 그냥 다 했어요. 초기에는 제가 의욕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래 해마다 제가 아는 절에 가면 딱 앉아보면 쫙 풀. 거기 뭐 기가 빠지고 뭐 어쩌고 그거는 호들갑 떠는 거야 호들갑. 사기가 들어오고 뭐 탁기가 들어오고 영각이 들어오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잘 하지 말아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거 보면 제 말 표현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어디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영가가 들어오고 기가 빠지고 탁기 들어오고 그런 말을 지내가 자기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이 힘든 거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좀 비싸게 내라.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자기가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싶고 보시했으면 입 다무는 게 그냥 그게 보시예요. 거기다 당신이 뭐가 있었나 내가 빼줘가 어떻게 해줘가 힘들었다 내가 다시 산에가 또 기도해가 에너지를 쓰잘데기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런 사람 이야기하면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대로 되면 그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봉사하면 그냥 봉사를 끝나는 건데 봉사에 대한 단어가 없어야 그게 봉사고 또 돈을 받고 가면 합당 그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내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 뭐 저는 경험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온갖 사람, 부릴 사람들, 정치적부터 뭐 종교적부터 시작해서 안 만나본 사람 없을 정도 다 만나봤어요. 저보다 여기서 많이 만나봐서 없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온갖 말 그대로 정신질환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부터 우울증부터 그 다음에 몸 말 그대로 기혈이 손에 안 돼서 아픈 것부터 수없이 사람 만나봤지만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다 상술이고 상업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공부해보면 알아요. 또 해보면 그래서 기를 나눠주는데 뭐 기가 뭐 대단한 건지 알고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귀한 걸 생각하는데 기는 공간 속에 꽉 차 있다. 물에서 어느 물이 귀하고 어느 물이 안 귀하고 물 골라서 뜰 수 있어요. 물에 들어가 요거 좀 귀한 물이고 요거 흐른 물이고 요거 안 흐른 물 등급 낮은 물에다가 물 골라서 떠가지고 상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기는 꽉 찼기 때문에 그냥 내 은영 마음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서 집중으로서 기를 때리면 전달되면 전기기 때문에 그냥 전달되다 날아가요. 그냥 전도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고 본인은 본인 주관가지고 해보라는 거죠. 과연 내한테 이런 현상이 나는가 안 나는가
정말 온몸이 두드리 나는 사람, 두드리기를 내가 싹 흡수해가지고 내 몸에서 다 녹기가 없어지고 이 사람 피부 건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보라니까 그게 되는가? 이번 주 3번 해봤습니다. 두드리 들어오던가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면 본인 공력이 부족하거나 원래부터 없는 거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아니 저한테 부작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없었지요. 그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말에 휘둘리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라. 그래, 누구는 뭐 해봤나 말하는데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다 해봤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온몸에 두드리기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먹고 얼마 그게 피부병 같은 건 올 수 있지만 에너지 기가 돌아가면 온몸에 두드리 난다. 그거는 생각이고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이고, 그건 본인이 체질이 알레르기 체질이랑 과민 체질이나 이런 경우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초해가지고 일어난다는 거는 상업적이다. 돈 많은 사람을 갖다 봤을 때 이해됐죠? 네. 예, 하유 쌤은요? 네, 저는 우리 사모님이 호흡이 짧아도 공격이 생겼다 했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온 공명 1세트를 6분이 안 넘어. 항상 짧아서 다른 사람 경우 알까 했더니 보니까 제가 제일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이 왜 이래 안 되지 하는데 그 짧은 때에서도 공격이 생긴다는 말에 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긴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내 그 호흡에서 충실히 하려는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단해 공법을 하는데 자꾸 빗장이 나옵니다. 단해 공법을 단에 돌려야 되는데 자꾸 손이 먼저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단하고 빗장을 같이 섞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한번 궁금했고요. 그리고 기초물 쉬면은 이제 손에 이제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 공이 이제 크게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느껴져서 공이 좀 크게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단일 공법 하는데 계속 손이 올라가는 것은 이미 본인은 단일 공법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게 몸이 기통이 어느 정도 열리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 단일 공법은 단일 공법도 하고 손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손은 하게 되면 아니 손이 자꾸 이래 손이. 예. 그러니까 단일 공법을 한다는 의식을 가있기 때문에 단에다 집중하는데 손이 올라가고 말고 그거는 내버려두면 돼요. 그거는 손은 지 하도록 지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오토니까. 그런데 의식은 계속 단일 공법을 한다는 의식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로? 단 쪽으로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단 쪽으로. 의식을 항상 여기. 예. 그 손은 자기가 에너지를 흐름에 따라 올라가지만 효리가 밑에서 있는 것처럼 기둥 전체 올라가거든요. 그것처럼 단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손하고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면 빗장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은 단에 두고 손이 올라가고 말고 단에다 계속 집중하게 되면 그게 에너지 점점 커져요. 에너지가. 그래가 뭐 호흡이 짧고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본인 방식대로 하다 보면 그 짧은 점이 모여서 모래알이 모여서 뭐 됩니까? 모래알이 모여서 벽돌이 돼요. 벽돌이 모여서 칩이 되고, 예, 그것처럼 한 알 머리지만 그게 모여서 세면 볼록이 되고 그 블럭도가 모여가지고 칩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모래 알 이게 이 한 알이 없으면 벽돌이 안 돼. 칩이 없어요. 이 한 알 모래 한 알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지요? 감독님 쌤은요? 저는 빗장에 그 목숨 걸다시피 하고 했는데 팔도 너무 아프고 했지만 정말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왜 안 되는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통이 막혔구나. 어디서 풀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둥 막히기 때문에 제가 생기봉을 만들어줄 테니까 생기봉을 인맥과 동맥을 다 타고 내가 두드리 다 였어요. 사정 보지 말고. 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당시 이제 다른 방향인데 그 방법 못 찾아 그래요. 예, 본인 자체할 필요 없고 일단 안 되면 혀를 눌려서라도 혀를 타고해서라도 열면 더 열려요. 그게 이제 그동안 살아온 습성과 본인 태생과 의식에서 모든 것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본인이 알았을 때는 그걸 다 이해하고 그때는 제가 설명을 또 잘해줘요. 잘해주기 때문에 수행자기 때문에
수행자는 항상 답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수행자는 뭔데 왜 하고 진행해야지. 수행자가 답을 알면 졸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쉽게 딱 대가리만 딱 커져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업보고는 업장이구나 하고 대가리만 딱 커져가 아 이대로 살아야지. 수행자가 답을 알면 수행하지 않아요. 몰라야 그게 지나가 뚫고 나가야 알아야 자익이 되지. 다 가르쳐주면 왜 수행 칩니까? 선생님이 그냥 답안지 한 사람한테 실쳐 보면 공부 왜 합니까? 맨날 1등인데. 그러면 머리에 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담아하니까. 그래서 궁금하면 계속 궁금하라. 안 되면 발악을 해라. 폐악을 치기고 계속 부딪히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때가 되면. 근데 설익은 때에 뚜껑을 열 수 없다. 뚜껑을 열면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하필이면 뚜껑 열었는데 천장에 재 떨어져가지고 밥도 못 먹게 돼. 이해됩니까? 예. 썰리는 밥 자꾸 뚜껑 열다 닫다 열다 닫다 하면 천장에 얼음 떨어져가 밥도 못 먹게 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난주 점검을 통해서 드러났던 문제점, 그러니까 관천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백희와 인당 쪽으로 나름대로 기해왔던 그 묵직함 같은 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데, 문제는 우아래 마중물처럼 하단전 쪽에서 기가 부족한데 이게 합쳐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지난주에 이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단위공법 같은 거, 친식 같은 걸 한 준에 쭉 신경을 써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방법을 못 찾았는데 따로따로 드는 느낌입니다. 단위공법은 단위공법대로 돌아가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전 쪽에서 어떤 기적으로 쳤을 때 그가 합쳐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요원한 것 같아서 그 길을 찾고자 바라보는 그런 입장의 한 주였습니다. 그거는 본인은 이제 대주촌 12경락을 엄청 외워야 되거든요. 예. 미러, 명문 그쪽에다 에너지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대주촌 12권 주천을 창법할 때 미래, 명문 쪽, 단전 쪽 이 세 가지로 집중적으로 큰 소리를 창법해야 돼요. 미래, 명문, 단전 요 세 가지 다 대주촌 돌릴 때 다 할 때 그 부분은 더 신경 써 때려야 돼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명문 하던 거에 곱하기 5의 에너지 써야 돼요. 명문과 미래, 명문, 그리고 단전. 거기 집중해야 그거가 더 활성화돼야 연결돼요. 그게 이해되지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을 잘 하려 하지 말고 원인을 딱 알면 거기만 집중하면 돼요. 거기다 막 무조건 두고 파는 거예요. 거기다 명문하고 미래하고 단전하고 그걸 계속 집중도 두드리면 나중에 거기서 뜨끈한 거 느껴져요. 거기서 뜨끈하게 주춤 돌리는데도 호흡을 계속 12주쯤 돌리는데도 그 부분이 뜨끈하게 느끼는데 어느 날 혈액이 흐르듯이 쭉 흐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100회 땡기면 쭉 내려가거든요. 그거만 하면 본인은 무조건 하고 막 거기다가 딱 집중하면 돼요. 네, 유배동 선생님은요? 저는 뭐 수행이라고 해가지고서 시간을 뭐 그렇게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생각나고 또 항상 뭐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뭐 천국에 하고 수행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좋다고도 할 수 없고 좋지 않다고도 할 수 없고,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에는 제가 관찰력이 부족한지 또 제가 그런 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많이 안 가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느껴지는 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오직 그냥 한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항상 무슨 공부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버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도의 목표,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우리 이 공부의 모든 목적이 행복, 이런 그 말씀을 아까 하셨을 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던 거는 뭔가 좀 문제점이 많은 걸 제가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행복, 내가 행복하고 주위의 행복에 빛을 비치고 그래서 이 수련으로 해가지고 나의 그 공력이 모든 게 공력이 이제 가장 문받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력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창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되새기고 항상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항상 그 수련과 동시에 심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의식을 두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동 쌤의 이제 공부의 요점이 핵심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가 쑥 성장해요. 기가 쭉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디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기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본인은 마디가 단단해지고 마디치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마디치기. 예,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듯 아무 변화 없는 듯 그냥 조용한 듯 있는 것이 마디치기거든요. 거기서 껍질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대나무는 1년 만에 자라지만 1년 만에 자라고 다 자라요. 그 뒤에는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께가 단단한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이상 되는 쓸 수 있는 거, 3년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 그걸 공예용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크게 관심도 느낌도 없는 것은 지금 마디치기 중이다. 두꺼워지겠다. 이게. 그래서 공은 쑥 금방 기문이 열리가지고 기침구가 되고 단해구가 잘 되고 하는 것은 한 번 쑥 열리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게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비바람에 꺾어지잖아요. 해 때는 태풍 오면 해 때는 많이 꺾어져요. 대나마트 가보면 많이 꺾어지는데 4년, 5년, 10년 되는 그냥 휘어지지 다시 일어서고 꺾어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공력도 나중에 지나면 그 마디에서 마디를 뚫고 가는 느낌 와요. 그때는 완전히 빵 뚫리는 느낌이거든요. 그걸 꼭 느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수행자라 하면 마디와 마디 사이에 있던 에너지가 그 마디를 뚫고 지나가는 걸 딱 느껴요. 어느 순간. 그걸 일단 뚫고 또 시간 지나고 그걸 또 뚫려요. 제가 한 번 뚫리는데 1년씩 걸리더라고요. 한 번 뚫리는데 1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 그 뒤에는 2년 뒤에 한 번 뚫리고 그 뒤에는 한 3년간에 한 번 뚫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탁탁탁 치고 부지불식간 일어나요. 딱 치는 거 알아요. 그것처럼 공부는 항상 속을 단단하게 다져야 마디치기일 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공력이 없으면 그 안에서 그냥 매무는 거야. 그래서 우물랑 개구리 되는 거예요. 그 마디 전체 대나무 한 마디 속에 있는 것을 자기는 전체 대나무라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큰 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한 마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기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나무 통 속에 있는 마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력이. 제대로 마디치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우리가 우주에 볼 때 진짜 우리가 대나무 속에 있는 한마디의 공유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공부는 항상 차분해질 때가 알아차려야 된다. 덤덤하고 차분해질 때가 이게 마디치기 하구나 굳어지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공부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면 안 돼요. 조용할 때가 뛰기 위한 단단해지기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 주 어떻게 지냈는가요? 저는 나름은 이제 공력을 좀 높여야 된다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기는 뭐 기초무로 좀 공력을 높여야 되겠다. 또 단상배공으로 또 공력을 높여야 되겠다. 또 행공법으로 공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게 뭐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말로 하면 체력인 것 같습니다. 그 공력을 높이는 데는 한 3일 정도를 조금 애를 좀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그리고 또 시도도 했지만 해본 결과 공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번씩 하유주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법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경으로 공부하는 비법이 있다. 저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근데 해보니까 방법은 있긴 한데 그게 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공력이 올라가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전국 기록을 봉독을 해보면 어떤 때 기록 봉독이 잘 되느냐 그걸 제가 계속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사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기운이 상복에 이렇게 몸 전체에 가득 찼을 때 그때 결론적으로는 1호 공격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제한테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가슴 쪽이 좀 단단한 부분이 좀 약한데 그 가슴 쪽을 이제 기와 또 이제 공기를 좀 충만하게 했을 때 좀 더 1호 공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법이라기보다는 공력을 상승시킨다. 상반실의 공력을 좀 상승시켰을 때 이런 공격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고 마음도 몸도 좀 좋으면은 위로 공격이 목소리가 잘 나오고 항상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또 안 그럴 때는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력을 좀 상승하는데 좀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 저한테는 그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력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질러야 돼요. 큰 소리로. 그래서 숨은 최대한 길게 들이마시고 소리를 계속 크게 질러야 돼요. 그래 이게 폐에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힘이 생기거든요. 즉 폐기가 먼저 생겨야 돼요. 폐의 에너지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온공미 3단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없는 산소, 부족한 산소에서 3단계를 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거 계속 쳐야 폐활량이 늘어나면서 폐기가 생기는 거예요. 뭐 좋을 때 숨 많이 들으시고 하는 것은 큰 소리 질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천복의 끝자리에 무정의를 치게 온공명 3단계 치게 할 진식에 마지막에 치게 이게 창법에도 마지막에 끝까지 얽힌 힘이 이 폐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폐기가 없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에너지, 숨에 대한 힘은 다는 기지만 폐는 에너지거든요. 폐는 기거든요, 이게. 에너지하고 기하고 또 틀린데 이게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선 이 폐에 있는 폐활량이 확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차이도 CC가 다르잖아. CC가 그죠? CC가 다르듯이 그만큼 압축 폭발하는 그 통이 클수록 출력이 강하게 나오듯이 폐의 기운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그리고 창을 해야 돼요. 창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슴이 뻥 뚫려요. 창을 하다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갖고 놀거든요. 높였다 낮았다 높였다 낮았다 계속 짓누르면 폐가 늘어나요. 이게 쭉 늘어나요. 그래서 폐기가 단단하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것도 역시 명문 쪽 그리고 대추를 많이 외워야 돼요. 명문 대추 본인은 이제 명문 대추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집중해 가서 물론 단전 중요하지만 단전보다 본인은 싼동 폐기 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명문하고 대추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질러야 돼요. 거기를 곱하기 5 정도 곱하기 5가 도전해야 돼요. 2배 도전 어렵지만 도전 어렵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곱하기 5까지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도전하면 빵 뚫려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본인한테는 효과적이다. 그럼 다음에 말할 때도 딱 말소 듣는 순간 벌써 레벨이 저음을 들어오거든요. 음이 벌써 저음을 딱 들어와요. 이 저음을 들은 사람은 길게 창법은 쉽지만 크게 창법이 안 돼요. 그건 조용하게 옴 오래 갈 수 있지만 옴 해가는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을 때 레벨을 하나 높여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상대한테도 말이 정확히 꽂히는 거예요. 속삭일 때는 연인하고 벤치 있을 때 벤치 앉았을 때는 조용하게 속삭이면 되는데 그냥 대할 때는 그냥 딱 정확하게 찔러 넣어야 상대가 내한테 믿음과 호감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속삭여도 이야기하면 안 돼. 말 그대로 마당에 수영장 지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마당에 수영장. 저도 아까 마당에 수영장 파준다고 아직 못 파주고 있지만 마당에 수영장 파줄게. 아, 꼭 팔 것 같아. 그럼 마당에 수영장 괜히 파준다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폐기를 올리라. 그럼 가장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자구 선생님은요? 저는 창법을 제일 고난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사부님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소리 지를 때 아직 그거를 제가 감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많이 지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해가지고는 그렇죠. 안 되고 저는 그게 제일 난관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체력으로 하면 하겠다는 생각은 들고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난간 아니라 바로 저기 봉화산 있고 우리 준호 선생님이 맨날 봉화산으로 간대. 아침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허. 그리고 요즘은 제가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온갖 핑계 대시잖아. 사람 많다, 못 일어난다. 그거 뭐야라고 제가 해줄까요? 아니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든 말든 가서 쪽을 다 팔았겠다. 1창 하면 시끄러워 하지 마. 하다마다 200 시끄러워. 3인 하면 저 인간 저거 돌았다고 가다. 다 내려갖고 뭘 하면 되잖아. 아직 그 폐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봐라. 없는 쪽도 좀 못 팔아가지고. 너무 좋아. 응? 이미 답을 줘도 본인이 봐라. 사람 많았어, 늦잠 잤어. 그럼 뭐 의외라고 답이. 준호 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말고 떡떡 아직 딱 되고 옆에 딱 가면 누가 아무렇 하잖아. 저기 딱 시간을 가면 시간도 모자라. 그래서 24시간 다 똑같아 누구나. 저는 가면 50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딱 죄송합니다. 자기 핑계 대지 말고 하는 방법을 주면 그게 어떻게 맞출 것인가 생각해야지. 왜 자기 시간을 자꾸 맞추려고 하노?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거기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서 창법을 해야 되나? 어차피 옆에 건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건물 샵에서 소리 못 질러요. 못 지르고 집에 가서 아파트 지르면 또 안 돼요. 그럼 본인 차 있겠다. 차 끌고 저 화장실까지 딱 이어서 가면 딱 10분 거리라. 화장실 가가 팔각정 가가 안 바이오로 가가 저도 퇴근하면 올라가 청보경 하고 오는데 거기서 준호쌤 태가가 지르면 되지. 저녁에 예약 없을 때 1시간만 있으면 그거 30분 지르고 오면 되잖아. 그쵸?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음악 틀어놓고 기참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 바로 통하는가 봐요. 네. 그게서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그래. 화장실은 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본인은 간절함을 더 키우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거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창법만 좀 터득하면 뭐 될 것 같아요. 해가 아니 사람이 앞에서 뭐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구만 나오면 이제 말레는 없어지는가? 그렇지. 본인도 마찬가지. 본인도 지금 이야기할 때 톤이 떨어져 있거든. 이야기할 때 톤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리는 것이 이게 폐기거든요. 그 폐기가 올라가면 말 그대로 폐기만 올라가면 바로 수 있어요. 우리 감독 선생님 처음에 엄청 그 폐기가 낮겠거든요. 목소리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폐기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폐기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김전 선생님이 폐기를 빨리 갚았거든요. 그런 흡수 속도가 빠르잖아요. 폐기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르든 산에 지르든 이게 올려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은 차 끌고 밖에 잠시만 나가면 돼요. 그럼 차 없는 들판에 길가에 씌워놓고 거기서 지르면 차 안에 지르면 찌렁찌렁 해요. 찌렁찌렁 해요. 그래서 소리를 굉장히 올려버리면 자기 안 들릴 만큼 가요. 그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뒤 질러버리면 자기 안 들려요. 뒤 지르면 거의 멍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한번 질러봐야 이게 확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는 이제 많이 질러봤거든요. 근데 소리 질러는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창법의 리듬, 파장 그 리듬이 음치박치다 보니까 그 내 거 그 가락을 못 만들겠습니다. 하루치매 되면 뭔 걱정합니까? 그게 자꾸 시켜내고 그거 챙긴다. 자꾸 시켜야지 쑥 가는데 그러면. 네, 아 진짜요. 그러면 본인은 안 시키면 좋겠다. 본인이 뭐 특별한가? 다 똑같이 해야 누구나 다 잘하나. 이게 우리 이게 회원들은 진짜 음치박치가 너무 많아. 이게 문제라 이게 하다 보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것을 들어보았고 또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의문스럽거나 문제되는 부분들을 설명하였고, 각각 이게 공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 과목이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다 보면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공 상승되는 거예요. 손길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 잘하지만 지기는 사람은 엄청 지겠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고민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법도 여러 가지 있고 호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행동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좀 음치, 박치도 좀 탈출하는 리듬 등등 좀 이게 신나는 음악 틀어놔도 완전히 아니까 통나무가 펄떡펄떡 뛰는 것 같아. 거기에 뭔가 세포가 살아서 꿈틀대야 되는데 음악을 틀어놔도 그냥 퉁퉁퉁 튀는 강식 뛰듯이 그렇게 안 되고 그 음악에 흥이 나야 돼요. 흥이. 도인이 뭐 그런 거 점잖게 비워도 천천거리가야지. 그건 옛날 도인분들은 그러고 지금의 도인은 세상 속에 사는 도인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자녀분들하고 도반들하고도 항상 웃고 즐거워야 되는데 맨날 인상 팍 미간 힘팍 인당 힘팍 주고 눈 안을 딱 모아 걸어 다니면 인생이 재미없어. 수행은 즐거움 속에서 일어나야지. 나는 도인 공부하는 중이다 인상 팍 쓰고 어디 감히 팔을 날구짓게 가볍게 움직여 점잖게 비와도 천천히 걸어가야지. 이거는 옛날에 소설 속에 있던 것이고 지금은 도인은 속세에 묻혀서 같이 함께 동조하기 때문에 도인이 표가 나면 도인이 아니야. 같이 웃고 깔깔거리지만 한 호흡 잡고 있고 같이 춤을 추고 있지만 의식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의식이 말 그대로 신나는 음악 디스코가 나와도 그 속에 의식과 법법과 리듬을 딱 타야 되는데 아직까지 쪽이 팔지가 내가 이 나이에 또 춤을 춰야 되나. 쪽 덜 팔고 왔어요. 지금 그 말씀을 연장선상으로 우리 수련 무대를 한 노래방으로 한번. 예, 조만간 노래방을 제가 한번 크게 우리 친구가 그 노래방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제가 동기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풀 시간 5시간 동안 노래 못 부르는 사람 부르게 그 춤 못 추면 춤 추게 제가 풀 임대해가지고 저봐 가기도 전에 벌써 상상 누가 했나 내 머리가. 그러니까 본인 가고 싶은데 머리는 벌써 봐라 온갖 몸 비틀기 있는 거랑 무릇처럼 속으면 안 돼. 머리에 속으면 안 돼. 그 어이가 또 쪽팔리게 누가 생각하냐고 요놈 누구냐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은 부끄러운 거 아니야. 본인은 전혀 안 부끄러워. 왜? 본인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면서 당연히 그 방법 하는데 머리가 쪽팔려 나는 몸친데 나 음친데 노래 잘 못하는데 이게 집어넣어가도 나를 이상하게 신경과 부끄러운 호르몬을 끌어낸 거예요 그게 생략적으로. 그걸 딱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노래방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래방 딱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신나게 말고도 가문을 한번 저기 보고 애들은 우리 앞에 도만들하고 노래방 가는 영상 있어요. 제 폰에 다 저장돼 있어. 뭐 여러분들만 가는 게 아니야. 특별히 여러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고 다 철철이 가 노래방 가가 노래 부르고 막 거기서 춤도 추고 과음도 지르고 거기서 또 하다 보니까 오므로 또 과음 지르고 이래 해. 노래 부를 줄 모르고 그래 춤을 추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 잘 되면 이제 큰 무대에 제가 한번 모시지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얽매이면 안 돼. 형식에 얽매이면 안 돼. 장소에 얽매이면 안 되고 그런 기회를 주면 감사히 우리 하유선님 벌써 즐거움이 벌써 엔도핀 솟는 거라 벌써 이렇게 해야 돼. 생각 본인도 이야 그렇게 언제까지 빨리 나중에 끝나고 언제가 끝나고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딱 돼야 돼. 그건 내가 주인공이 돼서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천상천하 여하 독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정선생님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덤태기가 아니고 덤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무슨 곡 부르지?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벌써. 그날 또 의상은 좀 뭐 입고 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날 머리 힘도 좀 주고 또 메이크업 좀 해야 되나? 미장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해야 행복한 거야 이게. 본인을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릴 권리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딱 포커스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요. 뇌를 그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 자존감 떨어지는 걸 못 벗어나요. 뇌를 딱 바꿔야 돼요.
아, 이 기회다. 이때 내가 숨어있는 끼를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 또 노래 관심 많은 분, 자우쌤도 노래가 처음에 또 엄청 관심 많으니까, 야 기회가 왔다. 드디어 내가 몸짓 아니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 딱 해야 돼. 춤추고 노래 시키니까 지구로 들어가려고 아, 내가 노래를? 움직이는 거. 그냥 지금부터 이제 집에 가서 맨날 이제 핸드폰 보고 노래 연습하면 되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김준 쌤의 음치를 이제 진짜 음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박치인지 음치인지. 거기서 잘하면 이제, 아, 그거 뭐 쉽게 탈피해야 되겠네. 확인해야 돼. 이게 온국민 하는 거하고 노래 부르면 또 틀려요, 해보면. 또 노래는 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을 다 올릴게요. 여기 있는 분이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창을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엄청 도움되지요. 그래서 창을 연습하면 노래를 빠른 템포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보리밭처럼, 보리밭, 촛불처럼 그런 노래, 지른 노래, 아침 이슬처럼 그런 노래를 질러고 올라가거든요. 아침 이슬처럼 쫙 질 때, 고음 올라갈 때 엄청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래 전체에 올라가거든요. 노래 실력이. 그래서 그런 노래를 딱 자기한테 맞는 파동을 찾아야 돼요. 가수를 찾아가 그 노래를 집중 때려보면 다른 노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안 되는 노래 자꾸 하라고 지금 뭐 BTS 노래 따라 하지 말고, 춤까지 따라 하지 말고, 자기 성향, 체형, 음량에 맞는 가수 찾아가지고 고음 부분을 쳐보면 돼요. 그러면 노래가 부끄럽지 않고 잘 돼요. 그리고 이 기침부도 항상 자기가 거울 앞에서 자꾸 쳐봐야 돼. 거울 앞에서. 그래 안 어색해. 그리고 영상을 찍어야 되고. 아시겠죠?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을 물어보았고, 그래도 63분 지났어요. 이게 한 시간마다 잘리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일단 첫째 시간은 여러분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들어보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 시청하는 분들도 자기가 비슷한 경험하거나 궁금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다 떼놓으면 돼.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저렇게 말하니 저기 틀리니 다니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꽝땡이 버리고 대가리 떼쁘고 자기가 딱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시청자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빗대어서 자존심 상했다 그걸 가져가면 안 돼. 또 사부님 꼭 내한테 저런 말만 해가 나를 쪽을 팔게 하네. 쪽이 남았으니까 팔게 하는 거야. 쪽이 다 팔았으면 안 팔려. 그렇죠? 쪽을 다 팔았으면 안 팔리는데 남았기 때문에 쪽팔 느끼잖아. 근데 그런 거 버리고 저 부분이 내한테는 도움되구나 하면 그걸 가져가야 돼.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이론을 가져가지 꼬투리 잡고 있으면 하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쓰잘데기 없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은 딱 한 번.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인생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코로 숨쉬고 공연 상승해야 됩니다. 자,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정좌 사부님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